오늘은 고려시대 역사서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우리가 배우는 과목이 뭡니까? 역사죠.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그러니까 역사책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고려시대 때 대표적인 역사서 하면 뭐가 있습니까? 삼국 사기와 삼국 유사. 이 두 가지 책이 가장 대표적이고 유명한 책이죠. 왜? 얘가 삼국시대. 그렇지. 그럴 수도 있죠.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틀려도 눈으로 얘기하잖아. 틀려도 돼. 쪽팔리면 되잖아. 그렇지? 눈으로 얘기하잖아. 그렇죠? 삼국사기랑 삼국유사는요, 어느 시대의 역사서입니까?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역사서지만 주제는 어디야? 삼국시대를 주제로 한 역사서죠. 왜? 너무 당연하죠. 그 나라, 그 왕조가 망해야지 전체 역사를 그 다음 왕조에서 서술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려시대의 역사를 다룬 고려사나 고려사저려도 그 다음 시대인 조선시대 때 쓰여집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자, 일단 삼국사기를 쓴 사람이 누구죠? 그쵸. 쇠를 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김부식. 자, 이 사람은요, 출신 성분이 뭐냐? 문벌귀족이기도 하지만 유학자예요. 유교를 배운 사람이다 이거죠. 부모한테 충성하고, 임금한테 충성하고, 부모한테 효도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죠. 이 유학자는요, 어떤 그 역사서를 쓸 때 어떻게 쓰느냐? 굉장히 합리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역사를 서술합니다. 합리적이야. 이상한 내용을 쓰지 않아요. 예를 들어 뭐냐?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무징 적지 마세요. 무징불신 불어 괴력난신. 교과서에 없는 말이라서 제가 적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근데 뭐 굉장히 말이 좀 어렵죠. 징표가 없으면은 불신 믿지 않고 말하지 않는다. 괴력난신을 말하지 않는다. 괴이한 힘, 어지러운 신 이런 얘기겠죠.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마늘이 곰을 먹고 인간으로 뿅 변한 이야기. 이게 합리적이에요? 아니죠. 전혀 합리적이 않죠. 어떻게 마늘이 곰을 먹고 인간으로 뿅 변합니까? 마늘이 곰을 먹어야지. 그렇죠. 마늘이 곰을 먹을 수도 있지 뭐. 곰이 죽어가지고 이제 썩어가지고 그 양분이 이제 마늘을 먹고 마늘이 그걸 먹을 수도 있으니까. 한마디로 뭐야? 이상한 이야기들, 신화 같은 거를 적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야? 단군 신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겁나 웃긴 건 뭐냐면은 삼국의 건국 신화는 있어요. 주몽에서 아래서 뿅 하고 태어난 거 있잖아. 그런 것도 적혀 있어. 신기하죠? 단군 신화가 없다라는 게 특징적인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기전체 형식으로 쓰여 있다라는 거죠. 무슨 체? 기전체 형식이다. 이게 뭐냐면은 이 사기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사마천이라고 하는 중국의 역사가인데 이 사람이 사기라는 역사책을 쓰고 이 사기라는 역사책이 기전체 형식으로 쓰였거든요. 그래서 역사서의 모범이 됩니다. 역사서의 모범이 돼요. 그래서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사마천의 사기를 본따서 기전체 형식으로 삼국의 역사를 쓴 거야. 그래서 제목도 삼국 사기라고 지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기전체 형식이다. 기전체라는 건요, 본기, 열전, 표, 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기전체라고 부르는데, 본기는 왕들의 역사, 열전은 신하들의 역사 이런 걸 적은 거야. 그 다음에 표는 말 그대로 시간의 흐름대로 적은 게 표죠. 지는 뭐냐면은 주제별로 식화지 그러면은 뭐냐, 경제에 관련된 거, 그리고 법률에 관련된 건 이렇게 주제별로 나눈 거를 지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기전체 형식은 양이 어떨까요? 굉장히 방대하겠죠.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국사기는요, 전해지는 우리나라 역사책 중에 최고의 역사서입니다. 최고는 제일 잘 나간다라는 거죠? 아니죠. 가장 어떻다? 오래됐다라는 겁니다. 이런 특징은 다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겠죠. 그에 비해서 삼국유사라는 책을 보시면은 일연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여러분, 일연 성인 일시 본 적 있어요? 일시? 일채민, 일지은 이런 사람 본 적 있어? 영어로 하면 그럴 수도 있지. 하여튼
어쨌든 일시 본 적 있어요? 뭐 일배충 뭐 이런 사람들이 본 적 있어? 미안. 일시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두 글자짜리 이름들 중에 역사책에서 보다 보면은 일시가 아닌 사람들을 보면 일시가 아니라 이상한 성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거의 다 스님들입니다. 묘청 보세요. 묘청. 묘시 본 적 있어요? 의천, 의상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의시 본 적 있어? 의시도 본 적 없죠? 이런 건 다 부처님의 뜻에 귀의한 사람들, 스님들을 의미합니다. 스님들이 머리 깎고 이제 절 들어갈 때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던 걸 다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의미에서 법명이라는 걸 받아요. 법명. 보통 두 글자야. 묘청, 의천, 일연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들은 스님이구나. 근데 간혹 세 글자도 있어요. 무진장 스님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무진장 스님이 주지 스님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무진장 큰 스님이 되는 거죠. 뭐 서장훈도 아니고 얼마나 크면 무진장 큰 스님이에요. 어쨌든 무진장 스님도 계십니다. 무진장 스님 말고 이제 일연 스님이 썼으니까 삼국유사는 어때요? 불교적인 성격도 굉장히 강하겠다라는 거 추측해 볼 수 있겠고요. 일연 스님이 이 삼국유사를 쓰실 때 서문이 뭐야? 책 맨 앞에다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구식이 괴력난신을 얘기하면서 신이한 이야기가 뭐야? 신비한 이야기들, 신화나 설화 같은 것들을 다 배제시켰는데 아니 옛날 역사책을 보면 그런 얘기들이 신비한 얘기들도 다 적혀 있고 내가 이런 이야기들을 읽어보고 고민 해봤는데 다 뜻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김구식이 뺀 거를 내가 다시 정리를 해서 이 책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신이한 이야기 뭐야? 신화, 설화, 신이한 이야기. 설화나 신화가 뭐야? 수록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건국 신화인 단군 신화가 수록돼 있는 책이 바로 뭐다? 일연의 삼국유사다라는 겁니다. 둘 다 굉장히 중요한 책들이니까 잘 알아두세요. 아셨죠? 차이는 뭐야? 단군 신화가 없다와 있다라는 거죠. 교과서 봅시다. 두 번째 줄, 91페이지 두 번째 줄. 건국초부터 왕조실록이 편찬되었으나 거란의 침입으로 불타버렸다. 그래서 그 밑에 줄 보시면 현종 때 태조부터 목종 때까지 7대 실록을 다시 편찬했다라고 나옵니다. 태조 때부터 목종 때까지가 7명의 왕이었거든요. 태해, 정광, 경성, 모. 그래가지고 7대 실록을 다시 만들었는데 이건 또 전하지 않는데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구나. 자, 다음 줄 뒤쪽에 보시면 중기에는 김구식이 왕명을 받아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라고 나오죠. 이때 왕이 누구야? 그 유명한 인종이죠. 인종. 이자겸의 난, 묘청의 설경천도 운동을 겪은 인종이 이제 김구식한테 명령을 내려서 삼국사기를 쓰게 합니다. 자, 이 삼국사기의 특징이 뭐래?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 무슨 역사서? 최고의 역사서다. 유교적 무슨 사관? 합리주의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합리적이니까 이상한 내용, 신이한 내용은 적는다, 적지 않는다? 적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신화가 없는 거야? 단군 신화가 없다. 마늘이 곰을 먹을 수 없잖아. 마늘이 곰을 먹고, 아니 곰이 마늘을 먹고 인간이 되는 게, 동굴에 들어가서 인간이 되는 게 말이 됩니까? 자, 그리고요, 기전체 형식으로 되어 있다. 무슨 체? 기전체. 그래서 제목 이름도 삼국사기예요. 준아, 뭘 이렇게 열심히 먹어? 자, 그 다음 문단 봅시다. 우신정병과 몽골의 침입을 겪으면서 자주의식을 바탕으로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라고 나오네요. 이 말이 뭐냐? 외세가 쳐들어오잖아. 외세가 쳐들어오는데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싸움을 잘해도 얘네들이랑 싸워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어야지 싸울 수 있는 거죠.
아, 나 싸우기 싫어. 아, 나 항복할래.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멘탈이 약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멘탈을 키워주는 게 뭐예요? 역사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여러분, 그 A에서 진도 나갔어요? 식민사관까지? 네. 식민사관에서 뭘 얘기합니까? 너네들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니들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너희들은 정체돼 있고 머물러 있으며 또 뭐라 그래? 너희들은 저기 뭐야 맨날 니들끼리만 싸우잖아. 그런 식으로 일본이 어떻게 해요? 합리화시키고. 그렇죠. 자신들의 식민지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뇌에다가 이상한 왜곡된 역사를 집어넣잖아. 그게 무슨 사관이라고? 식민사관. 그 식민사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신채호나 박은식 같은 역사. 민족주의 역사학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순신, 뭐 을지문덕 같은 사람을 막 띄워주고, 우리 고대사가 이렇게 막 옛날에는 잘 나갔다. 우리는 일본과 다르다. 이런 의식을 막 심어주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 그거랑 똑같은 적입니다. 맥락입니다. 몽골이 쳐들어오니까 우리는 몽골과 달라. 우리 예전에 엄청 잘 나갔어.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고려인들 머릿속에 뭘 심어주는 거야? 자주의식이나 이런 걸 심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역사는 똑같아. 옛날이나 지금이나. 역사를 통해서 뭐 하는 거야? 우리의 기원이 누구야? 당군의 조상이니까 우리는 몽골과 달라. 이런 의식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주기 위해서 이런 역사책들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줄 보세요. 각훈이 등장하는. 성이 각시야? 각시가 본 적 있어요? 그럼 이 사람도 뭐겠어? 스님이겠죠. 그래서 해동고승전을 씁니다. 해동은 어디입니까? 바다 동쪽. 우리나라를 얘기합니다. 고승은 뭐야? 고승. 높은 스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해골물 좋아해서 원샷 하시는 원효대사나 아니면 옷을 잘 입는 의상대사나 이런 사람들에 관해서 썼던 책이겠죠. 해동고승전. 그 다음 줄 보세요. 이규보의 동명왕편. 동명왕이 누구예요? 주몽이죠. 어느 나라를 세운 사람? 고구려를 세운 사람. 고려가 누굴 계승했어? 고구려를 계승했죠. 그러니까 고구려를 세운 동명왕을 띄워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의 시조를 띄워주는 거야. 옛날에 이렇게 잘 나갔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해. 이런 의식을 심어주는 거죠. 그 다음 줄 보시면 이련의 삼국유사 이승유의 제왕기에는 뭐가? 단군 신화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조를 단군으로 설정해서 우리가 이렇게 유구한 역사를 지녀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문단에 이재현의 사략 같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은 그냥 넘어가세요. 하시면 돼요.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PD